설 연휴 민심의 이제 최대 분수령이 될 것처럼 보였던 TV 토론이요. 결국에는 법원이 안철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불발이 됐습니다. 양자 토론이 좀 무산되면서 여러 기대치가 조금 꺾인 측면이 좀 있는데요. 법원의 판단을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김효은 대변인님. 민주당이 조금 전에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처음부터 워낙 그 TV 토론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뭐 양자뿐만 아니라 다자가 하는 TV 토론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TV 토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 양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약간 그 곁가지 부분에 이런 논란이 계속 되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좀 대선판이 벌어진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이 법원의 판단을 좀 이끌어내면서 좀 다시 한번 존재감을 과시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이 토론을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을 하겠죠. 그동안에 요구해왔고 TV 토론만 하면 내가 적임자라는 걸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또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좀 올라가면서 또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또 꺾이는 뭐 그런 뭐 여론들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자 TV 토론이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고요. 굉장히 그 네 명이 매우 좀 다른 색깔의 후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냥 각 후보들의 좀 장단점이 명확히 부각되는 그런 되게 흥미로운 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자 TV 토론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 일단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법원의 판단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그동안에 뭐 이제 이쪽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저쪽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교통정리가 좀 아직까지도 역사적으로 좀 안 돼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번 걸 계기로 해서 좀 확실히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법부의 판결도 좀 일관성 있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뭐 어찌됐건 이번에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판결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1대1 토론이든 뭐 다자 토론이든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토론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대선의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뭐 거의 한 1년 전부터 뭐 토론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자 간 토론도 토론이지만 또 지역에 다니면서 그 타운홀 미팅 같은 걸 통해서 실제로 계속 토론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후보들도 사실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 생각도 정리가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뭐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이렇게 하는 데다가 이 또 딱 정해진 그 TV 토론 횟수도 뭐 별로 많지가 않고 그나마 이제 방송사 주도로 이렇게 하는 토론도 뭐 후보자들 간에 힘겨루기 때문에 잘 무산되는 게 뭐 빈번하고 이번에도 굉장히 어렵게 성사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론사들도 좀 다양한 좀 매치를 좀 벌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양강구도인 후보뿐만 아니고 뭐 심상정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도 토론할 수 있는 거죠. 또 안철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간의 양자 토론 이런 것도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리그 방식의 오히려 토론회를 더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자 토론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대선 본선 때 정해진 이제 선관위가 좀 확정적으로 진행하는 그 토론 방식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뭐 과거에 우리가 이제 봤듯이 그런 이제 토론회가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아마 공격은 역시 윤석열 후보가 지금 현재 1위기 때문에 지지율. 네.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로서는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 본인도 성장을 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 생각도 그런 과정에서 더 정리가 되고 더 세련화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좋은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생각해보면 지난 대선에도 TV 토론이 참 많았다는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지상파 3사는 이제 후보자들이 이제 모두 수락한다면 4인 토론회도 진행할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도 뭐 사자 토론 가능하다 입장이고 윤석열 후보도 다자 토론 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당장 뭐 협상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성사 가능성 일단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토론은 어떻게 보면 그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특히 윤석열 후보가 초기에 굉장히 토론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주면서 윤석열 후보는 그러면 그만큼 자신이 없는가 그러면서 상당히 좀 그 표를 좀 깎아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V 토론은 뭐 어느 후보든지 정말
그 진검승부가 될 그런 장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4명이 정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저는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존의 좀 공중파의 그 좀 방식을 좀 벗어나서 좀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어떤 그 질문 주제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후보들이 그냥 어떤 준비된 이런 답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어떤 그 위기 상황이랄지 이런 거에서 좀 잘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TV 토론 방식이면 좀 좋겠다 싶고요. 어쨌든 요즘은 점점 그 뭐 SNS나 이런 그 유튜브를 통해서 되게 좀 이제 가볍다 그럴까, 그러니까 더 훨씬 재미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공중파에서도 그런 한번 형식을 좀 도입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짜 토론을 되게 기다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본인이 여러 가지 것들 공약도 얘기를 하고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본인의 생각과 진정성이 제대로 좀 전달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토론을 통해서 정말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중에서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를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는 이것이 지금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토론회가 성사가 되면 어떤 풍경이 그려질지 그 부분이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는 대충 이제 짐작이 갑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만 공격하자니 그것도 딜레마고 이재명 후보만 공격하자니 그것도 딜레마잖아요. 그렇죠. 양쪽 다 공격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통상적으로는 보통 이제 1위 후보를 주로 겨냥을 많이 하죠. 그리고 지금 뭐 어쩌면 지금 단일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단일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단일화의 경쟁 상대 윤석열 후보에게 일단은 집중을 먼저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추가 질문 드리자면 아무래도 대장동 이슈를 좀 꺼낼 가능성이 높겠죠. 원래 그렇게 가져갈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자 토론 이제 제안하면서 대장동 이슈 가지고 하자라고 처음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번에도 뭐 준비를 좀 단단히 해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장동 관련해서는 본인 이제 과거에 수사 경험도 있고 잘 아는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아마 이제 공격을 하려고 들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좋은 전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찌됐건 뭐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는 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참모라면 차라리 정면 승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지만 그동안 학습한 대로 있는 그대로를 내놓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런 거 네거티브 공세 펼치는 거는 최근 뭐 일련의 뭐 경선 과정이나 또 선거 과정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이제 네거티브 중단하겠다라고 좀 했는데 그동안 사실은 민주당도 너무 과도하게 김건희 씨 이슈에 좀 집중을 해온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 바람에 전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 다 네거티브 공세 딱 놓고 이제부터는 정책을 놓고 진검성부를 한번 해봐라. 저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부분은 굉장히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자신감이 넘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함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또 이제 하면 본인이 잘할 거다라는 그런 자기 확신에 차 있는데 국민들은 오히려 그거를 좀 위험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정을 내릴지는 그야말로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시나리오를 좀 그려봤는데요. 성사가 일단 돼야겠죠. 자, 오늘 정치권 소식 김효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